오늘 이제 7일차 소발 내용은 진도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이어서 할 텐데요. 첫 번째 배우실 내용은 슬라이드 마스터. 그러니까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왜 안 써지지? 슬라이드. 화면에 보이는 장면들이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 내용, 한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화면 하나, 이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 특성이 뭐냐면은 어디가 쓸까? 슬라이드의 특성은 같은 글꼴, 같은 색상, 같은 크기, 같은 속성, 같은 배경, 이런 거. 첫 번째 화면은 빨갛고, 두 번째 화면은 노랗고, 파란 화면은 이렇게 누렇고, 빨주노초 파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싫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해요.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같은 글꼴, 같은 색상, 같은 크기, 같은 속성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는 도형도 어때요? 도형도 제목 도형 같은 거 특히 같은 제목도 여기다 같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형도 제목 도형도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제목 그리고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제목 및 내용 또 들어가는 콘텐츠 2개 그 다음에 비교 제목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쓸 텐데 여기 들어간 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들 이런 글자들도 똑같은 크기나 똑같은 도형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썼다 그러면 똑같은 직사각형으로 얘는 오각형 쟤는 육각형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편해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통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으니까 통일을 시키자. 근데 화면이 여러 개면 어떻게 돼? 화면이 여러 개면 즉 슬라이드가 여러 개면 여러 슬라이드에 같은 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슬라이드 마스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뭐라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어떤 거는 제목으로 어떤 거는 내용으로 컨텐츠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셨어요. 상단에 보기 마스터 보기라고 하는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이 한번 눌러 보시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창이 뜹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위에 있는 걸 우리는 엄마 마스터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자녀들 마스터라고 하자. 페어런트 마스터하고 칠드런 마스터가 있는데 얘는 칠드런 마스터 중에 첫째만 사용하는 마스터.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 집은 형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옷을 서로 똑같은 거 입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형제가 같으면 어때요? 옷을 똑같은 거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쌍둥이는 어때요? 똑같은 옷을 입히더라고요. 아니면 똑같은 무늬라든지 똑같은 브랜드 제품 같은 걸 입힌다거나. 근데 형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라고 보시면 제목으로 나가는 첫째는 좀 특이하게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럴 땐 요 마스터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 마스터에 통일을 시키면 아래 마스터들은 어떻게 된다? 상속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모 마스터에 가서 요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제목. 요 제목에 가서 홈 글꼴을 맑은 고딕 하지 말고요. 좀 특이한 거 한번 해볼게요. 견고딕 한번 해볼게요. HY 견고딕. 달리 보이죠? 그렇죠? 크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바꿀 거예요. 이 도형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이 도형에다가 이제 클릭을 하면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 메뉴가 별도로 뜰 겁니다. 도형 편집에 들어가서 도형 모양 변경을 할 겁니다. 이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사각형 말고 그 두 번째 거. 그러면 여기 노란 조절점이 생기는데, 이 노란 조절점 이렇게 좀 당겨 보시면은 모서리 공면이 약간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차피 제목에 뭐가 선이 안 보여요. 지금 부모 마스터에 있는 제목 쓰는 단, 글자 제목 쓰는 단위입니다. 여기를 막 꾸미고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홈에 가서 글꼴 바꿨지요.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 상자에 가서 도형 편집에 가서 도형 모양의 변경을 뭐 원으로 하던 뭐로 하던 좀 특이한 거, 뭐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냥 모서리가 둥근 거로 하고 요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공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예. 제가 동그랗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분되게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직사각형이 보기 좋은데 한번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도형, 제목이 나타난 도형 있잖아요. 제목이 나타나는 도형을 클릭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그리기 도구 서식 대화 상자로 올 거예요. 이쪽으로 처음에 클릭을 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 상자로 오는데 도형 채우기라고 있을 거예요. 홈에 가서 여기서 채우셔도 되는데 여기는 채우는 난이 없어요. 여기도 있네요. 끝에는 있어요. 여기도 뭐 노란색 칠하면 노란색 됩니다. 그리기 도구에 있는 서식 대화 상자에 가면은, 서식 탭에 가시면은 이 도형만 꾸미는 기능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도형 채우기 색깔을 제가 노랗게 칠했고요. 도형 윤곽선을 빨갛게 칠할 거예요. 가장 촌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들어가고 테두리 선이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제목 첫째, 두째 이런 식으로 막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난이고, 간혹 급하다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다가, 여기 특히 부모 마스터라든지 여기다가 직접 이 글자를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작업용 글자로 고치시면 안 돼요. 예.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건들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이제 밖에 나갔으니까 여기다가 제목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도 세 번째 슬라이드도 꾸미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자, 지금 색깔을 똑같은 노란색으로 칠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통일이 된 거예요. 마스터에서 고쳤기 때문에. 다시 마스터로 들어가 볼게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그리고 부모 마스터에 가서 여기다 뭐를 좀 꾸밀 거예요. 삽입에 가서 그림으로 가서 우리 그림 샘플 중에 보면 뭐 튤립 그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튤립 그림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진해서 이 그림을 밝게 꾸밀라 그래요. 여기 색이나 이런 거로 가시면 꾸밀 수 있어요. 그렇죠? 꾸밈 효과도 있어요. 꾸밈 효과 이런 거. 예,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요.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색에 가셔서 다시 약간 흐릿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밝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대신에 시커먼 색이 나오지 않게만 해주세요. 지금 이 도형을 하나 입힌 거잖아요. 위에다가 도형을 입힌 거예요. 그림을 입힌 거라고. 근데 그림이 겉에 있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저 위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대로 두시고 마스터를 빠져나가시면은 여기는 그림이 뒤에 깔려요. 그림이 뒤에 깔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부모 마스터. 지금 그림을 위에다 입혀놨더니 위에 그림이 깔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뒤로 보내면 어떨까요? 그림 도구에 가도 여기에 보면 뒤로 보내기라는 거 있잖아요.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글자들, 이 안에 제목, 글 쓰는 난, 밑에 뭐 쓰는 난 도형들이 칸칸들이 있는데 걔네들보다 제일 위에 올라와 있죠. 왜? 제일 마지막에 꺼내왔잖아요. 그림을 맨 마지막에 꺼내오다 보니까는 얘가 맨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있다 하더라도 마스터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그림이 맨 밑에 깔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깔렸잖아요. 어떻게 한다? 맨 뒤로 보내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맨 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뒤로 보내기 화살표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누르면 이 튤립 그림이 맨 뒷배경에 깔려 들어가죠. 그랬더니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노란색은 또 빼야 되겠죠. 노란색을 어떻게 할까요?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면은 빨간 테두리 선만 남으니까 뒤에 튤립이 보일 수는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 선도 윤곽선도 어떻게 하면 되죠? 없음 해주면 어떻게 되죠? 투명 처리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림 위에 그 제목이 들어가게끔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앞에다가 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란 요 앞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은요, 제가 요렇게 한번 넣어볼 거예요. 도형을 그려 넣을 건데 원 도형을 대략 요거랑 비슷하게 하나 그리고 또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예, 한 3개 정도만 그리시는데요. 3개가 다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제일 왼쪽 거 있잖아요. 왼쪽 거는 반만 가리게끔 해볼 거예요. 요렇게만 대략. 아무 도형이나 3개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채우기 색깔을 없앨 거예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은 서로 다르게 하셔도 돼요. 도형의 색깔은 서로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꾸미셔도 돼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 화면에서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원이 다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왼쪽에 화면을 한번 와보실래요? 왼쪽에
요 왼쪽에 보시면은 마스터들이 보이잖아요. 마스터 형태가 보이잖아요. 여기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요 슬라이드 화면을 벗어난 도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안 보이죠? 슬라이드 작업 시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할 때는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는데, 제가 얘를 화면 밖으로 끌고 어느 정도 나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가니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지금 파란색은 한 3분의 2 정도가 밖으로 나갔고요. 빨간색은 3분의 1 정도가 슬라이드 화면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작업하는 화면에는 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보여요. 그러나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의 그 구조에 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화면을 벗어나간 애들은 잘려서 안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도 보이긴 보여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긴 보입니다. 그러다 슬라이드 쇼를 하면 어떻게 된다? 안 보이죠, 왼쪽에는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꾸미기도 하냐면, 제가 아까 그 색깔을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를 요렇게 겹쳐요. 요렇게 여기다 겹쳐요. 그래갖고 이제 빠져나가면은요, 실제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왼쪽은 잘려 먹었잖아요. 저렇게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마스터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자, 부모 마스터에 지금 전체로 도형을 넣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도형이 배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치우면 돼요. 부모가 갖고 있던 모든 유전자는 자네들이 상속을 하지만, 부모가 이 내용을 빼버리면은 자네들도 상속이 사라져요. 자, 그랬더니 첫째 제목 마스터 스타일 편집하는 얘가, 마스터 제목 쓰는 첫째가, 나는 부모랑 달리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저는요 딴 건 몰라도 이 제목만큼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파랗게 하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넌 파랗게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둘째가 하는 말이, 나는 제목을 쓰고 내용 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둘째인데 나도 형처럼 색깔을 바꿀래요. 어떻게? 나는 빨간색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저희는 그냥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고 상관없어요. 그냥 제목 쓰는 날만 첫째는 파란색이고 둘째는 제목 쓰는 날만 빨갛게 쓰겠다라는 얘기죠. 부모는 검정색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 다 검정색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면은 제목 쓰는 슬라이드 첫째는 빨간색이고 제목 및 내용을 쓰는 둘째는, 첫째는 파란색이고 둘째는 빨간색이. 근데 얘는 제목 및 내용이 아니라 제목 및 텍스트, 컨텐츠잖아요. 얘는 구조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얘가 갑자기 구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요 구조로 얘도 빨간색 나오는 거예요.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구조에 따라서.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컨텐츠 2개 이런 거, 또 어떤 건 제목 및 내용, 그 제목 및 내용은 뭐예요? 아까 둘째잖아요. 얘는 자동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는 파란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만 이거를 써요. 처음에만. 아니면 끝에 쓰든지. 중간에 잘 안 씁니다. 잘 안 쓴다는 건지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대로 그대로 유전자는 다 검정색으로 유전자가 받게끔 통일을 시켰는데, 첫째 얘는 난 파란색, 둘째는 빨간색 하겠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대로 다 적용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배경 그림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얘는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그림이 있는데 둘째는 어떻게 돼요? 부모로 받은 그림이 있지만 건들 수 있다 없다? 못 건드려요. 얘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는 그림을 선택해서 지우면 그림이 사라지지만 자녀들은 부모로 받은 그림은 못 건드려요. 물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이 그림이 싫어요 이거죠. 색깔도 바꿨는데 특이하게 살겠다 이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서식. 이때 배경을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누르면 돼요. 원래 배경 그림이 있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나는 배경 그래픽을 숨기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그림이 안 나와요. 둘째는 다 나오는데, 근데 이거 모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모두 적용하면 다른 형제들도 다 배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현재 것만 숨기겠다라는 얘기죠. 현재 것만 닫기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둘째 셋째는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 끝에 가서 아까 제목 요거 안에 어디지? 예. 얘도 아까 그 슬라이드 제목 형태였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얘는 그림을 안 바꿨으니까 배경 서식에서 얘도 바꾸면은 배경이 사라지겠지만, 아까 우리 뭐 했냐면 모두 적용이 아니라 그냥 현재 것만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쓰고 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안에 글 쓰는 난이 있어요. 글 쓰는 난. 이 글 쓰는 난에 요 기호들 보이실 거예요. 글머리 기호. 이런 글머리 기호도 바꿀 수가 있어요. 글머리 기호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책에 있는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요 정도만 일단은 해보면 전반적인 구조가 다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부모 마스터, 페어런트 마스터에서 물려받은 유전자 구조를 그대로 이어서 속성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바꾸고 싶을 때만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제목 쓰는 난, 부제목 쓰는 난이 있는데 날짜라든지 슬라이드 번호 같은 게 안 보이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은 쪽번호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쪽번호. 근데 이 슬라이드 번호 쓰는 난도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해도 되고요. 마스터 작업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마스터에 하셔도 되고요. 마스터에서는 부모 마스터에다 놓고 하세요. 부모 마스터에다 놓고. 왜냐면 여기 있는 둘째, 이 본문 및 제목 및 내용, 본문 쓰는 슬라이드에다가 여기다 마스터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슬라이드 번호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삽입을 해버리면은 요 구조만 나와요. 다른 구조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부모 마스터에다 놓고 명령을 걸어야 좋아요. 자, 이때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을 겁니다. 머리글 바닥글 찾으셨어요? 머리글 바닥글은 마스터에서 하셔도 되고 마스터 밖에 빠져나가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에 날짜와 시간 넣을 거니에요. 어디에다가? 왼쪽에 보면 시커멓게 변하는 거 보이세요? 요거 딱 체크하는 순간 여기가 시커매질 거예요. 여기 체크 시커매질 거예요. 요 왼쪽 구조가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틀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림 뺄게요. 그림 빼놓고 할게요. 그림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는 그림 빼고,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날짜 및 시간 넣는 게 있어요. 날짜와 시간을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요.
이때 직접 입력할 거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할 거냐. 만약에 이것이 오늘 발표할 거라는지 내일 발표할 건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9월 20 내일 발표할 거로 얘기를 해놨는데 모레 발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레 발표하면 모레 날짜가 나와요. 그냥 직접 입력을 해놓는 거죠. 내일 날짜로 9월 20일 날짜로 직접 지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일 해도 20일, 오늘 해도 20일, 모레 해도 20일로 나오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꿔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를 보여줄 거냐 하는 거죠.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번호가 어디 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 끝에 있는데 이 슬라이드 번호가 특히 슬라이드 날짜도 있잖아요. 날짜 및 시간도 들어갔는데 얘를 선택 하나 마나 날짜는 보입니다 라고 하실 거고,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하나 안 하나 오른쪽에 샵 기호가 보일 겁니다 라고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샵 기호가 있다 하더라도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해줘야만이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해제하면은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 샵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바닥글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즐거운 생활 파워포인트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가 어디에? 화면 하단에 바닥글이라는 곳에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안 하잖아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 표지잖아요. 표지. 그러니까 제목 슬라이드는 안 하겠다라고 체크하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모두 적용을 하면은 이제 모든 자녀들이 다 유전을 이제 상속을 받는 거죠. 모두 적용. 그럼 이제 비로소 즐거운 생활 파워포인트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 끝에 샵 기호 나타나는 거 있을 거예요. 샵이라는 거 보통 번호를 나타내는 의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는 안 나오니까는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날짜하고 바닥글하고 슬라이드 번호가 안 나왔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어떻게 됐다? 날짜하고 바닥글하고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겠죠. 세 번째 슬라이드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요 구조 있었잖아요. 요 구조. 얘 구조는 무조건 안 나온다. 이게 제목 슬라이드 구조라 그랬잖아요. 제목 슬라이드 구조. 제목 구조에서는 안 나온다고 아까 얘기를 해놨으니까. 예. 그럼 슬라이드 쇼 했을 때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안 나오지만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슬라이드 번호가 보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다시 마스터로 가서 좀 볼게요. 부모 마스터에다 놓고. 근데 선생님, 마스터 거기 닫기 누르면 쭉 인더지에 다 닫히고 세 개만 보이는데. 머리글, 바닥글에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머리글과 바닥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다 올리면 머리글, 아래로 내리면 바닥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뭐를 넣어주면 된다?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번호는 1, 2, 3, 4라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번호라는 기호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다가 나는 매 슬라이드마다 막강 파워 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스터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부모 마스터에 가서 글자 하나 쓰세요.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 파워 우리 동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런 메시지를 제가 하나 올려놓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막강파워 우리 동네라는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매 슬라이드마다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와요. 이 제목은 항상 나와요. 항상 이 글자는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1, 2, 3, 4 번호가 매번 나오게 하려니까
1, 2, 3, 4는 숫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오게 했던 거죠, 아까? 여기 샵. 요게 슬라이드 번호라는 기호예요, 기호. 근데 날짜를 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을 우리말로 써도 돼요. 그럼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겠지. 예. 근데 번호도 있죠, 이런 거 있죠? 1, 2, 3, 4 이렇게 나만 나가고 싶지 않고 어떻게 나오면 좋겠다? 1, 이렇게 대시기호라고 하죠, 이렇게. 줄표라고 하나? 이렇게 줄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바닥글이 1 이렇게 2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번호가 나가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다? 여기다가 샵 작다, 샵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less than or greater than 부등호 기호가 나와 있는데 그 부등호 기호 주변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한 칸 띄고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요게 슬라이드 번호라는 명령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서 빠져나가면은요, 예. 잠깐만요. 왜 안 나올까요? 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구나. 안 들어가는데? 요거는 다시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뭐가 잘못됐나 본데요. 슬라이드 번호에서 본문에서는 제목 쓰고 내용 쓰는 건 어차피 다 일일이 써야 되는 거고요. 슬라이드마다. 예. 그 다음에 유인물 마스터는 뭐예요? 유인물 마스터는 슬라이드를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포할 때도 뭐 날짜가 들어가거나 배포할 때 한 장으로 인쇄해서 배포할지 두 장으로 인쇄해서 배포할지 배포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번호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바닥글을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써주시는 내용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인물 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인물 마스터에 들어가면은 몇 장을 인쇄할 건지 나는 두 슬라이드를 넣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 머리글 쓰고 오른쪽에는 날짜 들어가고 밑에 바닥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머리글 바닥글이 따로따로 있죠. 그렇죠? 슬라이드 번호 따로 있고요. 이때 방향을 우리는 뭐 가로로 할 건지 근데 이 두 장 같으면 가로로 하면 흉하잖아요. 그렇죠? 두 장은 세로로 해 보기 좋겠죠. 그렇죠?
뭐 배경 스타일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인쇄할 내용인데 검정색 바탕에 글씨를 쓰게 되면은 잉크 값이 너무 많이 들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흰색으로 단색으로 하겠죠.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가 들어올 자리고요. 이 자리는 슬라이드가 들어올 자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일 테고, 슬라이드가 만약에 50개다 그러면 2개씩 50이니까 25장으로 인쇄가 되겠죠. 뭐 50개 슬라이드니까는 대략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머리 걸 뺄 거야, 바닥 걸 뺄 거야, 날짜도 뺄 거야, 저 끝에 있는 페이지 번호만 보여줄 거야. 이땐 페이지죠, 슬라이드가 아니라 인쇄물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2장씩 할 건지 이렇게. 그럼 보세요.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 하나, 페이지 번호 하나만 나왔잖아요. 아까 같이 유인물 마스터에서 머리글도 넣고 날짜도 넣고 바닥글도 넣을 거야. 그럼 머리글에는 뭐라고 쓸까요? 막강파워, 밑에 바닥글에는 우리 동네 라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인쇄할 때 위에는 막강퍼, 밑에는 우리 동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인쇄할 목적으로 작업하는 거를 이제 말씀 그대로 여기 유인물 마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쇄 목적이죠, 인쇄 목적.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있었죠? 슬라이드 번호가 아니라 페이지 번호가 되겠죠.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요. 그 정도만 아시면 뭐 이거는 다 해결 볼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우리 또 책에 나올 테니까는요,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유인물 마스터라든지 머리글 바닥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스터를 고치면은 통일이 돼야 되는데 마스터를 고쳐서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교재 128쪽에 보시면은 이제 표 삽입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지금 7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몇 번 슬라이드, 엑셀에서 지금 작업하는 걸 한다고 써있죠? 엑셀. 그러면 엑셀을 실행해 놓고 사실은 이 파일을 또 열어봐야 돼요. 제가 열어볼게요. 엑셀을 처음 해보시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샘플 파일 있잖아요, D 드라이브에, 파워포인트에 7장에 가시면은 실습에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뭔가 열리겠죠, 엑셀로. 그럼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해 가지고 엑셀 7장에 있습니다. 파일은 똑같아요.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요 홈에 가시면 클립보드 그룹에 가셔서 복사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복사를 하면 이렇게 점점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화면에 가셔서 8번째 슬라이드에 가셔가지고 8번째 슬라이드 가셔서 이쪽에 놓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그냥 거기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예, 붙여넣기라면은 엑셀에는 표가 생겨서 붙일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조금 확대해 보세요. 이렇게 보기 좋게 복사해 붙여 넣어 보세요. 가운데 맞춤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되게 이상하죠?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얘를 복사해서 붙였는데 저 뒤에 배경 그림으로 안 들어가고 별도로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도형은 뒤에 있는 배경은 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한쪽 모서리만 이렇게 굴곡이 있는 사각형이에요. 얘를 갖다 붙여가지고 나름 거기다 꾸미기 시작해봤는데 모양새가 안 맞아요. 다시 보세요. 120페이지에 블럭을 설정을 해서 엑셀에 있는 내용을 블럭을 설정해서 복사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슬라이드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붙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좀 확대시키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글자도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보기 좋게 가운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글자를 크게 하시던 이거는 뭐 나중 문제니까는. 예. 그런데 책의 121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표 경계선을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정해 주래요. 그러니까는 여기 끝에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경계선들이 있어서 넓혀주거나 뭐 높이를 조절해 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있는 거랑 얘랑 잘 안 맞으니까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 도구 디자인에 가셔서 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표 스타일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일치하는 항목 뭐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책에서는 보통 밝게 말고 보통의 스타일 두 번째 강조 5래. 강조가 어딜까? 보통 스타일 2에 이건데 이걸 꾸미라는데요. 먼저 디자인 탭에 가시면은 디자인은 또 어디에 있어요? 표 디자인 탭에 가셔서 표 스타일 옵션에 가서 그룹에서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에만 체크하래요. 여기 머리글 행하고 줄무늬 행 여기만 체크하래요. 요 두 가지만 체크하고, 예, 그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보통의 끝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이 있어요. 보통 스타일 2 강조 5라고 하는 거.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요거를 해제하면 안 되고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 첫째 열은 열이라는 건 왼쪽이 칸이 열이고 행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글 행이니까 첫 번째 줄 있잖아요. 대외명, 대상, 금상, 은상 얘네들만 좀 꾸미는 거고, 줄무늬 지그재그로 색깔이 서로 위아래가 다르게끔 꾸미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놓으면은 저쪽에 있는 도형하고 좀 어울리지 않겠냐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럴 거라면 이 뒤에 있는 도형을 없애고 이 표 자체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이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렇게 들어갔는데 모서리가 둥근 거를 메꿔 나갈 방법이 없어요. 표에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는. 선생님 안 열려요. 어떤 게? 이게 지금 그게 안 열려요. 얘를 꾸며야 되는데요. 어떻게 꾸밀 거냐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꾸미면 이 회자가 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 경계선을 좀 이렇게 좁히고 넓혀주면 이쪽이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문제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 배웠잖아요. 뭐 하면 돼요? 너비 갖게 해주면 되지. 아, 이거 처음 배웠구나. 열너비 갖게 하는 거. 배웠어요? 세상에 처음 배우면 다 어려워요. 연애할 때도 가슴이 콩탕콩탕 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연애 몇 번 해보면 어때요? 가슴이 콩탕 뛰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잖아요. 첫사랑. 예.
이렇게 옆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자격증 한번 해볼게요. 자격증은 엑셀 화면에 요 밑에 있어요. 여기. 예. 얘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여 내려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얘는 너비가 글쎄 되게 보기 싫어요. 이 너비가 되게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비를 같게 해볼까요? 이 너비도 같은 것도 좀 그렇다. 얘는 이만큼 띄우고 얘만 너비를, 자, 이 정도면 되나요? 이 정도면? 근데 색깔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요, 머리끌 행, 줄무늬 행 이렇게 바꿔서 이런 거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머리끌 행, 줄무늬 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끌 행, 머리줄, 제일 윗줄은 색깔을 넣겠다. 줄무늬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그재그 돌겠다 이거죠. 요약행은 없잖아요. 우리 요약행. 요약은 보통 어떻게 해요? 제일 아래줄에다 요약하죠. 줄이 한 20줄이면 제일 아래줄에다가 합계를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하거나 요약을 하잖아요. 요약행을 선택을 하면 마지막에 색깔이 변해요. 그런데 세 줄밖에 안 써놨는데 어떤 거는 머리끌이고 머리끌 행이고 어떤 거는 요약 행이고 그러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글자의 크기는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맞춤. 원래 숫자는 오른쪽 맞춤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오른쪽으로 넘겨놓으면 숫자만 오른쪽으로 넘겨놓으면 되게 썰렁할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고. 가운데 같이 와도 되거든요. 이때는 가운데 와도 딱 보기 좋잖아요. 이 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책에서는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책에서는요 이 표를 복사해서 밑에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붙으면 이제 밑에 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모양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바꿔놓고 엑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거? 예. 얘를 복사해가지고 표 여기다가 클릭해놓고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 표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오른쪽 두 개는 어때요? 불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우래요. 근데 그냥 지우면 안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하거나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열삭제 이런 게 있어요. 열삭제. 칸을 삭제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또 늘려요. 너비 안 맞아요. 땡겨요. 또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 하고요. 아, 이걸 왜 고생하고 앉아있냐고. 그냥 우리 아까 하던 대로 얘를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 붙여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옮겨놓고 너비만 조금 조절해 주시고 얘네 세 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너비가 같아야지. 여기는 너비가 5개지만 여기는 너비가 3개고 왼쪽에 대명이고 여기는 구분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좋지. 글자는 어떻게 하면 되고, 예, 크게 하면 되고, 글자는 크게 하면 되고 가운데 맞춤하면 되고, 너무 크면 흉하나? 똑같이 맞춰주려면. 대신에 이제 얘는 또 어떻게 돼요? 디자인을 머리끌, 줄무늬, 뭐 색깔은 이렇게 주황, 아까는 푸른색 했으니까 뭐 보라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책에서는 얘를 좀 꾸미는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고생을 시킨 것 같아요. 얘는 글자 크기가 18이고 얘는 글자 크기 18인데
글자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자, 글자 크기를요. 글자 크기를 18인가? 18로 바꿔보세요. 얘네들을 블럭 잡아서 글자 크기를 18로 한번 조정해보세요. 18. 그러면 글자가 두 줄이 될 거예요. 제목이. 내용이 두 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상, 대외명 사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이 경계선을 좀 넓혀보세요. 글자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럼 나머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얘네들만 따로 블럭 잡아서 레이아웃에 오시면은 열 너비를 같게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열 너비가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분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분란이 요렇게 레벨 1, 2, 3는 어차피 내용이니까 그렇고 구분이 제목이잖아요. 그럼 이 구분란도 대외명하고 똑같은 너비에 맞게끔 너비를 조절해 주세요. 얘도 18이겠죠, 글자가. 그리고 이제 레벨 1, 2, 3만 3칸을 블럭 잡아서 너비를 동일하게 해주면은 위에는 대상, 금상에서 입선까지 5칸 항목이지만 자격증은 3칸이죠, 그렇죠? 3칸이죠. 그러나 대명이라든지 구분이라든지 하는 거는 똑같은 너비를 갖게 해주자 이거지. 그래야 위아래가 좀 보기 좋지 않겠냐 이거죠. 여기는 항목이 6가지라서 6등분하고 여기는 4가지니까 4등분 하는 것보다는 제목을 맞춰주고 나머지로 이렇게. 자, 이거는 잠깐 보세요. 엑셀에 있는 기능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사촌이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합이 잘 맞아요. 아래 한글에 있는 걸 가져와서 작업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표는 서로 인식이 돼요. 아래 한글에 있는 표를 가져와서 파워포인트 붙여넣기 하면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엑셀만큼 잘 궁합이 안 맞아요. 다행히도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꾸미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표를 직접 만드는 연습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연구보고서라는 파일 한번 열어놓고요. 연구보고서라는 파일을 열어놓고 연구보고서 7-1 요거 열어놓고 11번째 슬라이드에 가면 요렇게 표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네요. 여기다 이제 표 한번 그려놓고 한번 꾸며보려고 그래요. 삽입 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제일 왼쪽에 표가 있죠. 표에 가시면 표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따로 표 삽입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마우스를 대충 그려가지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아까 몇 줄? 5줄에 4칸이었나요? 대략 이렇게 클릭하시면 일로 쏙 들어와요. 일로. 이게 지금 5줄에 4칸이니까 대략 삽입에 가서 표에 가서 이렇게 5줄에 4칸.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 안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표를 끄집어 들여서 안에다가 모양은 맞춰야 되겠죠. 얘를 요렇게 참 어려워요. 이게 맞추기가. 가장 쉬운 거는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요, 키보드로 꼼지락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저 아래까지 이렇게 해서 대략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 안에다가 글자를 쓸 건데요. 예. 글자를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단계는 3칸으로 되어 있고, 과제는 1칸인데, 과제 쪽이 좀 좁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를 이렇게, 얘는 이만큼 와야 되고요. 얘는 또 얘가 이만큼 와야 되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보시면은 1세부, 2세부, 3세부라고 하는 얘 하나하고 그 옆에 글자, 그 다음에 그림 들어가고 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대2, 1대2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보여요. 너비가.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는 가운데는 가만두시고요. 왼쪽을 이만큼 정사각형 크기만큼 나오게, 얘도 왼쪽으로 끌고 오셔가지고 요 사이가 작은 도형이 정사각형이 되게끔만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쓰세요. 글자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1세부, 뭐 메타세포, 3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글자 보이세요? 네. 이 교재 125쪽에 글자 보이세요? 그럼 보고 쓰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글자를 위에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글자가 원래는 너비가 한 이만큼 됐었거든요. 그 너비를 좀 조절을 해서 또 요쪽 여기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을 좀 더 왼쪽으로 치우쳐 줬어요. 여기는 글자가 몇 글자 안 되잖아요. 얘는 넓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꾸며놨는데, 이 단계라고 하는 거는 3칸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교재 보시면은 126쪽에 맨 위에 파란 줄, 요거죠. 요거 파란 줄이야. 단계라고 된 이 동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책에서는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지금 하나가 돼 있고, 그러니까 3개가 하나가 뭉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 블록 잡아서 이거를 디자인, 여기 어디야, 레이아웃에 가서 셀을 병합하면 어떻게 돼? 셀 병합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셀 병합. 그럼 여기 하나, 밑에는 3개 이렇게. 그리고 얘가 다 가운데로 와야죠. 가운데로 와야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와야지. 저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중간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하면 되고요. 중간 가운데 어디요? 여기 표도구 레이아웃에 오시면은 홈에도 있어요. 홈에도 있는데 얘가 위쪽에 있었거든요. 왼쪽에 이렇게 가운데, 가로 가운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는 여기 텍스트 맞춤이 중간에 놓으시면 되는데, 그런 메뉴가 어딨냐면 표도구 레이아웃에 오시면은 여기 바로 있어요.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단계가 아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3칸이었잖아요. 3칸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2칸,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2칸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처음에 있는 거랑 색깔을 똑같이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126쪽 보시면은 1. 메뉴에 있는 파란색 2칸을 드래그해서 선택한다. 2. 디자인 탭에 가서 표 스타일에 가서
음영에 가서 다른 채우기 색을 가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책에서 뭐 113에 40에 168로 입력을 하래요. 뭐 그 고생을 할까?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색상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색상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색상은 뭐뭐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거잖아요. 약간 포르스름한 거 참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미리끼리한 거 이런 거 표현하기 어려워요. 뭐 실버, 골드, 퍼플 뭐 이런 거 이런 색상들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RGB라는 건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RGB라고 하는 RGB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얘는 빛의 삼원색이에요. 각각의 색상은 0단계에서 255단계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짜는 것처럼 짜는 건데 물감은 죄다 섞으면 검정색이 나와요. 근데 빛이다 보니까 죄다 섞으면 하얀색이 나와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라고 이렇게 쓰는데 각 색상을 10진수가 아닌 16진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다행히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빨간색을 얼마큼 넣어라? 113을 넣어라. 113이라는 거는 255단계 중에서 중간보다 좀 아래죠. 그렇죠? 127이 중간이니까 녹색은 얼마큼 넣어라? 40만큼 줘라. 파랑은 얼마큼 줘라? 168만큼 줘라. 라고 하면 요런 색상이 보라색 같은 색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렇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쪽에도 색상을 음영에 가서 똑같이 다른 색으로 칠해갖고 여기를 어떻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113에 40에 168로 넣어주면 이렇게 색깔이 여기는 음영색이 아니라 색깔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집어넣은 거죠. 이거를 여기는 색깔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그냥 각각 명령을 걸어서 가운데 넣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합해버렸잖아요. 셀을 합해버렸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레드가 255고요. 레드가 255고 그린이 0이고 블루가 0이면 얘는 빨강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빨강이잖아요. 레드가 꽉 찼잖아요. 그린과 블루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드가 255고요. 그린도 255고요. 블루가 0이면은요. 노랑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녹색을 다 섞어버리면 파란색은 안 들어가고요. 노랑이 돼요. 그리고 빨간색이 255, 그린도 255, 블루도 255. 255라는 건 뭐죠? 색을 다 사용한 거죠. 모든 색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흰색이 나와요. 그리고 0, 다 0을 쓰면은요, 어떠한 색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다? 이거는 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이 빔 프로젝트 화면이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이 하얀색은 저 빔 프로젝터 안에다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빛을 다 섞어버렸어요. 섞으면 이렇게 흰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색깔을 다 사용하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요. 이게 빛을 갖고 쓰는 거예요. 전기를 갖고 빛을 만드니까는. 여러분들이 저기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디카로 사진 착각 찍잖아요.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하잖아요. 그럼 메모리가 커요. 사진 용량이 크고요. 밤하늘, 껌껌한 밤하늘 탁 찍으면 검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해상도로 찍긴 찍혔는데 메모리 공간이 굉장히 적게 차지해요. 검정이니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그림 공부하시는 분들,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RGB라는 빛의 삼원색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나 넣어 놓은 거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여기에 색상표라는 걸 넣어놨어요. 색상표. 이게 색상들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뭐 라이트, 코럴, 토마토 색깔도 있고요. 뭐 초콜릿 색깔도 있고, 오렌지 색깔이 있고요. 오렌지 레드라는 것도 있대요. 다크 오렌지도 있고요. 카키라는 색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카키 색깔, 뭐 옐로우, 골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색상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색상도 있거든요. 약간 퍼러스름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16진수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다 16진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꾸미는 거죠. 그러면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사실은 요 색깔 꾸미는 과정이 여기는 지금 10진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16진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포토샵은 또 16진수로 쓰기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 때 16진수로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기준은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을 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게 있대요. 음영에 가면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게 있대요. 여기 보면 그라데이션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색상이 종류별로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책에서는 뭐 어떤 거 요걸 하라나요? 아래 방향 쪽으로 되어 있는 거?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미세한 조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좀 짙은 색으로 해서 아래쪽이 약간 묵직하게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효과라는 곳에 가서 셀의 입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 낮은 수준의 경사 이런 거 말고요, 둥글게라는 걸 해주면은 어떨까요? 약간 돌출된 것처럼 보이죠? 이런 모양을 만들라는 얘기죠. 예전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똑같은 색깔을 썼잖아요. 글자 모양이 똑같고 안에 색깔이 똑같았을 때 이렇게 그렸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도형을 가지고요 따로 입혔어요. 이렇게 도형을 입혀가지고 제목처럼 따로 쓰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냥 쓰면은 안 이쁘거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어디가 이쁘냐고. 하나도 안 이쁘잖아요. 돌출된 느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형에 가서 이런 도형들을 하나씩 그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약간 입체적으로 도형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블럭 잡아서 레이아웃 디자인에 와서 음영을 다른 채우기 색으로 가서 뭐 아까 그 색깔이 있었죠? 색깔 똑같은 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 색깔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처리해 주는데 약간 아래쪽이 좀 짙은 색으로 보이게끔 하고, 효과에 가서는 둥글게 모양을 넣어주고, 또 효과에 가서 그림자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그림자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약간 입체적으로 도형이 돌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간다 이거죠. 이런 기능들이
예전 버전에는 없다가 새로운 버전에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림 같은 건 넣어줘야죠. 그거는 이제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실장이니까 파워포인트 실장에 가면은 이미지 안에 있네요. 4가지. 그러니까 내용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붙이고 또 삽입에 가서 한꺼번에 가져올 거야. 한꺼번에 가져와서 그리면 되지 뭐. 그래갖고 크기는 좀 줄이면 되지. 그래서 하나씩 갖다 붙이면 한꺼번에 가져오면 돼요. 한꺼번에 가져와서 한꺼번에 꾸며가지고 꾸미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바깥쪽에서 올가미를 씌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삽입 누르면 한꺼번에 가져왔잖아요. 그래 놓고 얘를 하나 딱 갖다 놓고 갖다 붙여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림이 꽉 찬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고 표 밖에서 이렇게 올가미 씌우세요. 그리고 하나를 하나 선택을 해서 쉬프트 키 누르고 줄여야죠. 쉬프트 키 누르고 크기를 줄이면 똑같은 비율로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하나씩 갖다 붙이면 되죠. 이때 마우스로 조절하기 힘드시면요, 키보드 마우스로 대략 갖다 놓고 나서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돼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다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 그림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크기를 한꺼번에 조정한다. 이때 어떤 거? 쉬프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면 원본과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된다. 그리고 마우스로 위치를 선정을 하고요. 마우스로 위치 드래그 하셔도 좋고, 키보드로 상세히 조절한다. 이때 뭐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되니까 안 되고 키보드로 조절하면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서 대략 놓지만 정확한 위치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로 딱딱딱 좌우상하로 움직이면 대략 위치가 맞거든요. 미세한 건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여야 되고요. 차트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차트는 숫자를 갖고 보는 게 차트죠. 그렇죠? 차트를 갖고 보는, 숫자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차트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엑셀에 있는 이 화면에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몇 개를 땄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걸 숫자를 가지고 지금 몇 개 없으니까는 이렇게 보면 되지만은, 이런 시험을 본 내용이 굉장히 많다. 1년치를 본다, 2년치를 본다든지 하는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계부 작성을 할 때 매일매일 필요한 거는 이제 집 식구가 가계부를 작성하지만은
월말에 이제 한꺼번에 뭐 명세서 오잖아요. 카드라든지 아니면 관리비라든지. 그럼 그걸 제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전기 요금이, 수도 요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 요금 같은 거.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내려갔는지. 월별로 그래프로 항상 나타나게끔 명령을 다 미리 짜놨어요. 차트를 2025년까지 미리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매달 데이터를 줄줄이 넣을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차트로 변환이 돼서 차트를 보면 어느 달은, 그러니까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상하수요금은 여름철에 많이 나와요. 가스요금은 겨울철에 많이 나오고요. 전기요금은 아무래도 저희 집은 전기요금이 1년 30 동일합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근데 몇 년 전서부터, 재작년서부터인가 작년서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많이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좀 더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에 또 에어컨을 들어놔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요금이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지난달에 비해서 한 6만원 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거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가스요금도 겨울에는 아무래도 난방 때문에 가스를 많이 쓰니까는 얼마큼 쓸어가는지 대략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윤곽을 볼 때 좋죠. 윤곽, 전반적인 윤곽을 볼 때 차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막대형 차트, 누적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뭐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든지 꺾은 선 그래프. 막대형 그래프는요 쉬워요.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홍길동은 몇 점, 일지면은 몇 점, 그런 거 볼 때, 그런 거 볼 때는 막대형 그래프로 보면 되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떤 거예요? 높낮이, 가스요금이 얼마큼 많이 나왔다가 덜 냈는지 많이 냈는지 이런 거, 지난달에 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 음료수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대략 보시면 어때요? 녹색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잠깐 내려갔지만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파란색은 어때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색은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 있는 거. 이런 걸 볼 때 쓰는 겁니다. 원형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원형. 이런 경우죠. 뭐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후보가 몇 명이 나왔는데 각각 득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그럼 그래프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차지했는지 이런 거. 높낮이를 비교하면 몰라요.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로 보면은 누가 높다 낮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원형 그래프를 보면은 대번에 비율이 나타나요. 이렇게 피자를 쪼개듯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픽토그램도 있어요. 픽토그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동차가 몇 대 팔렸는지 막대 그래프로 보면 재미없잖아요. 자동차 그램으로 쌓아놓으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파워포인트 기본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돼 있죠. 픽토그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픽토그램 못 들어보셨어요? 자, 검색 한번 해볼까요? 픽토그램 요런 거 있네요. 그렇죠. 이걸 볼까? 픽토그램 뭐 되게 많아요. 보세요. 이런 거. 이건 우유네. 소가 들어가 있는 우유네. 그렇죠? 예. 이런 거. 이런 그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뭐 사람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 모습이라든지 자동차 모습이라든지 화훼 농가에서 꽃을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그건 또 꽃 그림으로 쏴주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어렵지는 않아요. 픽토그램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반 차트를 가지고 변형하는 거니까는요. 일단 샘플 하나 열어놓고 볼게요. 8장으로 갑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 8장 실습 파일에 가시면 연구보고서 8-1번 여기 그래프가 하나 보이네요. 당뇨병 발병 진행 과정이라고 해서 10번째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하나 보이긴 해요.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로 쓱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 눈금선인지 어느 축인지 갑축인지 항목축인지 무슨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그림 영역, 차트 영역이라고 뭐가 메시지가 뜨면 아 내가 차트를 오긴 왔구나 라는 거죠. 특히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 차트 전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배경 그림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컨트롤 N 새로 만들기 레이아웃을 빈 화면을 바꿔 놓으시고요.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를 한번 선택할 겁니다. 차트. 컨트롤 N은 새로 만들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 구조를 레이아웃을 제목 슬라이드 뭐로 바꾼다? 빈 화면을 바꿔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시면은 차트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차트. 이때 막대 그래프로 할 건지 꺾은 선 그래프로 할 건지 원형으로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새로 막대형으로 했는데 난 꺾은 선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바뀔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먼저 세로 막대를 선택하고요. 세로 막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엑셀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본래 차트는 엑셀에서 있던 거거든요. 우리 집에는 엑셀이 안 깔려있고 파워포인트만 깔려있는데요. 그래도 엑셀 창이 열려요. 알아서 열립니다. 이렇게 반반 열릴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서 어떤 분은 또 엑셀이 왼쪽에 파워가 오른쪽에 열리는 분도 있어요. 화면의 구조는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엑셀 화면 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 안에다가 내용을 고치시면 차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 1번을 이렇게 쓸까요? 국어 계열 1번을 국어 여기는 영어 여기는 수학 그 다음에 항목 1, 2, 3, 4는 뭐 홍길동 일찜에 바꾸시면 되죠. 글자는 그리고 등장인물이 한 사람 더 나오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이순신 빼고 3명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과목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과목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요 파란색 점선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 끝선 여기 끝에 얘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항목도 추가될 수 있고 사람도 추가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나는 을지문덕이 필요해. 그럼 을지문덕 쓰시고 점수 쓰시면 되죠. 여기 있는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쓰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68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탭키 누르시면
저 끝에 이 파란색 박스가 들어있는 마지막 끝에다 놓고 탭키 누르면 한 줄이 더 생깁니다. 이때 잘못 생겼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돼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여기 오른쪽 끝에 계단 니은자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역자 같은 거, 얘를 마우스로 끌어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순신 을지문덕은 썼지만 차트에는 임꺽정까지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왼쪽에, 저는 왼쪽 창에 파워포인트 창에 이제 연결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얘를 내리시던 닫으시던 뭐 숨기셔도 되고 닫아버려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열렸죠. 그렇죠. 이때 이거를 다시 고치고 싶으시면 차트 도구에 가서 데이터 편집 다시 열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이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파워포인트 상에서 차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흰 바탕에 차트가 들어가서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137쪽) 보시기 바랍니다. 137쪽. (137쪽을) 보시면은 차트 레이아웃 살펴보기라고 해서 차트에는 제목이 필요하고 그래프가 나타나는 막대 영역이 보이는 차트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보세요. 얘가 차트 영역인데 이 영역 안에는 차트 제목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도 필요하고요. 축 제목도 필요하고요. 축 제목도 여러 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범례라는 게 있어요. 범례. 이런 범례라는 것도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범례를 아래쪽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예. 범례를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책에 보면은 137쪽에 차트 영역이 어디 있다, 그림 영역이 어디다, 차트 제목은 어디 있고, 축 제목이 뭐고, 이런 것들이 거기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당장에 맞는 거에는 뭐가 없었어요? 차트 제목도 없었고, 축 제목도 없었고, 이렇게만 나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필요하면 다른 데를 클릭하면 요 메뉴에서 끝나지만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열려요. 우리가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과 연관된 메뉴가 열리듯이, 예, 여기는 차트니까는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뜨는데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디자인은 전방적인 것, 전체적인 거를 편집할 때, 예를 들면 나는 제목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요런 거 선택하면 바로 차트 제목이 탁 만들어집니다. 나는 값도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럼 요거 두 번째 거. 아니야, 값은 안 보이고 그냥 제목값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거. 구조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니야, 난 밑에 표까지 넣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다 마음에 드는데 축 제목이 새로 쓰게 하면 좋겠어. 그럼 그거는 고치면 되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컬러풀하게 안 보고 흑백으로 볼래, 단색으로 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걸 꾸밀 때 디자인이고요. 레이아웃은 뭐냐면 요소 꾸미는 거예요. 요소. 이 안에는 차트 제목이라는 게 있었는데, 차트 제목이라는 곳에 가서 차트 위에다가 이렇게 차트 제목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 차트 제목을 하나 넣어줄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범례. 파란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 녹색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범례가 없으면, 야, 이게 뭐냐? 뭐 작두기 3개가 나오는데 어쩌라는 거야? 아, 그게요. 파란 건 국어 점수고요. 빨간 건 영어 점수입니다. 알겠네.
법례는 그런 용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례를 안 볼 건지 볼 건지, 그것도 오른쪽에 볼 건지 왼쪽에 볼 건지, 아니 법례를 위로 올릴 건지 아래로 내릴 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레이블, 여기 값을 넣어줄 건데 값을 이렇게 넣어줄 건지, 레이블. 테이블, 데이터 표는 테이블이에요. 아까 표가 있었잖아요. 이거 값 보이는 거, 표 안 할 거야 볼 거야 뭐 이런 거. 축, 세로축, 가로축 뭐 이런 거. 가로가 어디에요? 가로가 이제 뭐 홍길동 일지매 임꺽정, 사람 이름 나온 데가 가로겠고, 세로는 뭐죠? 여기 1, 2, 3, 4 숫자 써 있는 데가 세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축이라는 게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이라 그래. 갑축.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항목축이라 그래요. 근데 가로에 있으니까 가로 항목축이고, 세로에도 항목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세로 항목축, 가로 항목축, 세로 항목축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축이 이 아래쪽이나 왼쪽을 기본축이라고 합니다. 기본축. 그리고 오른쪽에 따로 축을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에. 또는 위쪽에도 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위쪽으로. 이걸 보조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고요. 책에는 뭐 눈금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트 영역과 이 차트 막대가 보이는 실제 영역, 그림 영역, 이런 데를 따로따로 설명해 놨을 거예요. 법례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교재 138쪽에 나와 있는 연구보고서 아까 8-1 하다가 이게 너무 컬러풀해 가지고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흑백상 찍기 밝은 화면에서 본 거거든요. 원래 8-1 연구보고서 8-1로 돌아오시면은 138쪽에 차트 5번 슬라이드죠. 여기다가 차트를 집어넣으라고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 5번 이렇게. 자, 그러면 삽입에 가서 차트에 가서 어떤 차트를 만들 건지, 어떤 거 하래요? 원통으로 하래요? 묶음 원통으로 하랍니까? 예, 이거요. 그냥 막대 그래프 말고요. 원통으로 되는 걸 하래요. 이건 나중에 바꿔도 돼요. 예, 원통 하래요. 확인 눌러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엑셀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이때 요렇게 창을 조절해 가지고요, 나는 요렇게만 쓸 거야 이거지. 요렇게만 쓸 거야. 그럼 저 위에다가 국가 계열 1에는 당뇨 사망자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는 (5.9) 우리나라가 35. 얼마라고요? 35.3이라고요? 당뇨로 사망하는 사람이? 이건 선진국이 아닌데 이러면. 자, 요렇게 입력하. 얘는 뭐 지워도 상관없어요. 옆에 거는요, 불필요하니까. 요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요 8번 줄에 있는 글자는요, 이거는 뭐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엑셀에서는 미리 저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서 블럭을 설정한 후에 차트를 작업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엑셀 차트를 명령을 걸면은 엑셀 창이 열리니까 거기다가 입력해놓고 꾸미는 거죠. 자, 저는 일단 만들어졌어요. 책에 있는 처럼 책대로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창은 닫게요. 닫고 나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 범례가 오른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범례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보기 좋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도 좀 달리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다 하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일단은 댁에 가셔서 마스터하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표 만드는 연습하셔야 되고, 지금 차트한 거 댁에 가서 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요 차트 만드는 거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